반갑습니다. 글로벌 경제 리포트입니다. 자, 어제 발표되었던 CPI 먼저 이야기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인 4.3%에 부합되는 4.3%가 나왔습니다. 자, 이전 대비해서는 0.4% 둔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죠. 다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예측치보다 0.1% 상향하는, 그리고 이전 대비 0.5%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왔습니다. 그렇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CPI를 너무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, 바로 실질 임금입니다. 제가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도 이 실질 임금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,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0.1%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죠.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닙니다. 실질 임금이 둔화적인 모습이 나왔다면은 우리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좀 둔화됐다,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경제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이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질 임금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옴으로 인해서 증시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오늘 또 이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요. 거기에 매번 나오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고용 지표까지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세 개가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고용 지표가 얼마만큼 이제 둔화됐는지, 또 노동시장이 얼마만큼 강화가 되고 있는지,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예측치가 22만 6천 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전 대비보다 실업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났을 것이다,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.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CPI의 선행 지표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PPI 데이터가 좀 높게 나왔을 경우에 향후에 또 CPI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표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의 둔화적인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소매 판매가 얼마만큼 또 일어났는지,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강하다,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. 오늘 지표 발표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 만큼 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지금 테슬라 보면은 이 상승 추세에는 있습니다. 제가 어제도 이제 라이브에서 상승 추세적인 부분에는 있지만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,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러한 파동, 기술적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이격을 높이는 이런 스윙적인 시그널이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면은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홀딩을 많이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시장 불안감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홀딩을 하면서도 이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을 거는 같아요. 그래도 이 시그널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만들어주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오늘 테슬라가 272.5달러부터 좀 저항에 막히는 모습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저항대를 또 얼마만큼 뚫고 올라가고 이 중심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야만이 좀 더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시그널이 아직은 깨져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홀딩적인 구간을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4.5달러를 좀 지지해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264.5달러 위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부분이 깨졌다,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거는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하방 쪽에 내려왔을 때의 이 지지적인 구간, 그리고 이 저항적인 구간들은 이제 얼마만큼 테슬라가 돌파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테슬라가 상승적인 그런 추세 구간에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적 파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파동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변동성을 주면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있다,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더 강한 파동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좋은데, 아직까지는 좀 시장 불안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기술적 파동이 좀 더 약한
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뭐 테슬라 272.5달러의 저항적인 구간들을 또 오늘 돌파하면서 이 상승 쪽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쏙슬입니다. 자, 지금 쏙슬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반도체 투자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, 이 그동안에 제 계좌에서 이 쏙슬이 단 한 번도, 단 한 주도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고점적인 구간을 만들고 이후에 하방 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지금 쏙슬을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0달러에서 20.5달러를 꼭 지켜줘야 된다. 이 구간이 좀 깨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.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쏙슬이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좀 관망적인 모습으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. 뭐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방어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뭐 분할 매수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려고는 하고는 있는데, 아직까지는 좀 9월 시장을 좀 더 바라보고 나서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쏙슬이 이 중간 중심 추세 라인을 돌파를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, 지금 밑에 쪽에 내려오면서도 20.5달러 구간 그리고 20달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는 있어요. 하지만은 이 공격적인 부분이 계속 지지 구간을 때리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약해지면서 뚫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밑에 장기 이평이 강하게 현재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0달러와 그리고 20.5달러 구간에서의 지지적인 구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쏙슬 만에 하나 이 매수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불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밑에 하방 쪽까지는 그래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여기서 상승적인 추세를 만들고 계속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하방 쪽에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이 현금 비중에 대한 관리를 하고 가는 게 아무래도 안전적인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쏙슬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내에서 계속 박스권적인 움직임을 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장기물 TMF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모건 스탠리가 이 장기물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내놨죠.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기관들이 이 장기물 국채를 매도하고 공매도하고 숏포지션의 자세를 취해 왔었는데요. 모건 스탠리만이 이 장기물 국채를 좀 매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어제 이제 리서치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이 장기물 국채를 매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연말쯤 가서 10년물 금리가 3.6%까지 둔화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이제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분석처럼 이 10년물 금리가 3.6%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20년물의 장기물도 아무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겠죠.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TMF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나올 거는 같습니다.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이 4.6%까지 올라갔던 20년물이 좀 더 둔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4.5%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TMF도 어제 이 보합적인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.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TMF 같은 경우도 이 좀 더 길게 보셔야 된다. 계속 여러분들이 이 하방 쪽에 대한 부분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스트레스만 받고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게 됩니다. 자, TMF를 여러분들이 담으셨다면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거고,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물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. 자,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금리가 어찌됐건 인하가 되어야 이 TMF도 좀 더 상승적인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다. 이렇게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다행인 거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하방 쪽 내려오는 중심 추세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파동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만 돼서 위쪽 방향으로만 좀 움직여 준다면은 TMF에게는 좀 더 희망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,
지금으로서 장기물 국제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TMF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만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장기물 국제에 투자하시면서 좀 마음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놓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. 뭔가 이슈적인 부분들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기물 국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지금으로서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중요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.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